왜, 왜 말 안 했어, 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도게.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한 남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6년 만에 알게 된 진실 앞에서 3천억 중견기업의 CEO 도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6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자신을 닮아 있었고 그 작은 가슴은 기계의 도움으로 간신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여비서와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한 남자. 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했던 남자가 딸이 죽어가는 순간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할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과연 이들에게 기적은 찾아올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행운이 되돌아올 거예요. 서울대학병원 행정동 3층 복도에는 오후 2시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장기이식 대기자 명단이 끝도 없이 이어졌죠.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나말인 6살 확장성 심근증, 대기순위 47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화면 속 차가운 숫자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47번이라는 순위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은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10년째 일하면서 그 순위가 앞당겨지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죠. 앞선 대기자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은하야, 점심 가져왔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어머니 복례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복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은하가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할까봐 걱정이었죠. 엄마 맨날 이렇게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냥 구내식당에서 먹을게요. 은하가 말했지만 손은 이미 도시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에 할인이 병실 들렀다 왔어. 오늘은 좀 나아 보이더라. 미정 간호사가 그러는데 어제보다 산소 포화도가 좋아졌대. 복례의 목소리에는 애써 희망을 담으려는 노력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어요. 확장성 심근증은 절대 저절로 나아지는 병이 아니라는 걸요. 시간이 갈수록 심장은 더 약해질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할인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금방 올 거라고. 엄마 일 끝나면 바로 온다고 했지. 그 애가 그림 그렸더라. 엄마 얼굴이래. 정말 예쁘게 그렸어. 복례가 주머니에서 접힌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여자의 얼굴. 할인이가 엄마라고 쓴 글씨가 보였어요. 은하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은하야, 그 사람한테는 언제까지 숨길 거니? 할인이 아빠 말이야. 복례의 질문에 은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엄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인간은 할인이 아빠 자격 없어요. 6년 전에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례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하는 피했어요. 그래도 할인이한테는 아빠가, 아빠, 바람 피우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던 그 쓰레기가 아빠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 인간은 할인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끔거렸지만 은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례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밥 꼭 다 먹어. 할인이한테 갈게. 복례가 나간 뒤 은하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복도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을 잇는 약속, 장기기증 캠페인.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아래 희망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희망이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운 시간. 하지만 그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이의 희망이 되는 아이러니. 은하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47번이라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아병동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은하 선생님, 할인이가 또 발작을 일으켰어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미정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은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그대로 둔 채 복도를 뛰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습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며 은하는 속으로 외쳤어요. 제발, 제발 우리 할인이만은. 하지만 그 기도가 누구에게 닿을지 은하는 알 수 없었습니다. 6년 전 그날처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소아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은하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할인이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작은 몸에 연결된 수많은 기계들, 산소 마스크 속에서 힘겹게 오르내리는 가슴. 6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죠. 미정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미정은 소아병동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할인이를 처음 입원시켰을 때부터 지켜봐 온 사람이었죠. 은하 선생님, 할인이 상태가 안정됐어요.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심박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미정이 말을 멈추고 은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미 충분히 지쳐 보이는 얼굴에 또 무거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게 미안했어요. 김 원장님이 면담 요청하셨어요. 할인이 치료 계획에 대해 상의하실 게 있다고. 은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의사가 보호자를 따로 부른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유리문에 이마를 대고 서 있는 은하를 보며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할인이 아빠는 정말 연락이 안 되나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있어야. 그 인간은 가족이 아니에요. 할인이한테 아빠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은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미정이 당황해서 사과하려 했지만 은하가 먼저 돌아섰어요. 김 원장님 진료실이죠? 지금 가볼게요. 3층 원장실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은하는 6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리고 남편 도윤의 불륜을 목격한 날.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죠. 김 원장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원장은 소아심장외과의 권위자였어요. 할인이의 주치의이기도 했죠. 앉으세요, 은하 선생님. 김 원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인이의 차트와 각종 검사 결과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할인이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개월을 넘기기 힘들어요. 은하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의사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차원이 달랐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아 심장 기증자는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저도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은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원장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은하 선생님, 혹시 할인이 아버지 쪽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생체 간이식처럼 부분 이식이라도.
그 인간들은 할인이가 있는 줄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차라리 내 심장을 떼어주고 싶어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원장이 휴지를 건네며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든 어떤 사정이 있든 지금은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원장님은 모르세요. 그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인간이에요. 사람 목숨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이라고요. 은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김 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은하 선생님, 그림자는 사라져도 흔적은 남는 법입니다. 할인이를 보세요. 아버지의 흔적이 그 아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은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김 원장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할인이의 눈매, 코, 입술, 도윤을 닮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복도로 나온 은하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때 복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은하야, 할인이가 깨어났대. 엄마 찾는다고. 은하는 눈물을 닦고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할인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도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엄마. 할인이의 입모양을 읽은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복례가 딸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은하야, 이제 그만 고집부려. 할인이 아빠한테라도 연락해봐. 그래도 피는 못 속여. 엄마, 제발. 그 얘기만은. 그래, 알았어. 하지만 할인이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쯤은 버릴 수 있잖니. 엄마도 너 키우면서 자존심 다 버렸어. 복례의 말에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과 딸의 생명, 그 무게를 저울질하는 자신이 한없이 비참했어요. 하지만 도윤에게 손을 벌리는 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6년 전 저녁 8시, 강남의 한 산부인과 상담실에서 은하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임신 8주차, 아기는 건강합니다. 32살의 은하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 도윤이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하며 은하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앞에서 은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이런 소식은 직접 만나서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깜짝 선물처럼. 여보, 지금 어디야?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은하가 전화를 걸자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어요. 미안,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거든. 내일 출장 가기 전에 꼭 만나야 해서. 은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회식, 또 투자자 미팅. 도윤의 일상은 늘 그것들로 가득했어요. 출장이 한 달이나 되잖아. 오늘은 꼭 같이 저녁 먹고 싶었는데. 알아, 미안해. 이번 투자 유치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500억 규모야. 기다려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하는 초음파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테크노바 코퍼레이션의 윤도윤 대표가 일본 출장 중 여비서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이
은하의 손이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급하게 길가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은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의 한 호텔 로비. 도윤이 여비서 수진과 너무나 친밀하게 서 있었어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귓속말을 하는 모습. 두 사람의 표정은 단순한 업무 관계 그 이상이었죠.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은하가 중얼거렸지만 사진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달 출장 때였어요. 중요한 계약이 있다며 일주일이나 집을 비웠던 그때 집에 도착한 은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도윤과 찍은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도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셔츠에는 여자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은하가 쓰지 않는 향수였죠. 아직 안 잤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지. 도윤이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업무상 만난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별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 여자 어깨에 손 올리고 있잖아. 호텔에서.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이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미쳤어? 그냥 비서랑 일하다가 찍힌 건데 뭘 그렇게 오버해. 내가 바람 피울 사람으로 보여? 그럼 왜 몸에서 그 여자 향수 냄새가 나? 왜 매일 새벽에 들어와? 왜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이런 남자에게 아이 소식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됐어.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 내일 출장 가야 하니까 그냥 자. 도윤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하는 혼자 거실에 남아 흐느꼈어요. 뱃속에 아이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느낄 수 없는 시기인데도 분명히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출장을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실리콘밸리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은하는 거실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저런 아빠는 필요 없어. 은하는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 복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예요. 도윤이가 바람 피웠어요. 뭐라고? 은하야, 잠깐만. 임신했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더 이혼해야 해요. 이런 남자 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아이한테는 비밀로 할 거예요. 영원히. 복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은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뱃속의 아이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상처였으니까요. 그때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시어머니 윤정자였어요. 며느리가 이혼 서류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집안 망신시킬 생각이에요? 은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자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돈이 목적이면 얼마든지 줄 테니 조용히 사라져요.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은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2025년 11월 현재 서울 코엑스 전시장은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박람회로 북적였습니다. 은하는 병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장기기증 캠페인 부스를 둘러보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온통 병실에 누워있는 할인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은하 선생님, 저쪽이 테크노바 코퍼레이션 부스예요. 이번에 1억 원 기부한다는 그 회사요. 동료 직원이 가리킨 곳을 보는 순간 은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대형 현수막에 걸린 얼굴. 윤도윤 대표이사. 6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 도윤은 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은하는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팀장이 테크노바 부스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다리가 떨렸어요. 부스에 가까워질수록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그 목소리.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동료들 뒤에 숨으려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피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왔습니다. 장기기증 캠페인 협력건으로. 팀장이 인사를 하는 순간 도윤의 시선이 은하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하게 변했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아, 네. 환영합니다. 저희 회사도 생명 나눔에 큰 관심이 있어서. 도윤이 형식적인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팀장이 은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우리 은하 선생님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세요. 이 분야 전문가시죠. 도윤과 은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윤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은하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윤도윤 대표님.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뱉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미묘한 긴장감을 느낀 듯 했죠. 두 분이 아는 사이셨어요? 팀장의 질문에 도윤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대학 때 잠깐 알았던 사이입니다. 오래전 일이죠. 잠깐 알았던 사이. 그 말에 은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년의 결혼 생활이, 뱃속에서 자란 아이가,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저 잠깐이었던 걸까요? 그럼 더 좋네요. 편하게 협력 논의하시죠. 팀장이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은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죠. 저는 다른 부수도 둘러봐야 해서. 은하가 자리를 뜨려 하자 도윤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장기기증 캠페인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팀장의 기대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1억 원 기부가 절실했으니까요. 은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시장 내 카페. 은하와 도윤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냈어? 병원에서 일한다니 의외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냥 캠페인 얘기나 하죠. 은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은하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인연? 당신이 그 단어를 입에 올려요? 수진 씨랑은 잘 지내시나 보네요. 결혼했어요? 은하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 수진과는 아무 일도 없었고 지금은 회사도 그만뒀어.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과 상관없는 삶을요. 은하가 일어서려 하자 도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재혼했어?
그 질문에 은하는 잠시 멈췄습니다. 할인이 생각이 났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딸,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딸.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죠. 그것도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기부금은 병원 계좌로 보내주세요. 은하가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 간호사였어요. 선생님, 할인이가 또 위급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뛰어가려는데 도윤이 잡았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나요. 가야 해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도윤이 은하를 잡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병원 가자. 내 차로 태워다 줄게. 필요 없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은하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할인이가 위급하다는 생각에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도윤이 은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이럴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해. 도윤의 팔에 의지해 걸으면서도 은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할인이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하는데. 도윤이 은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인이? 그게 누구야?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은하의 절박한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우리 할인이라는 말.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죠. 도윤의 검은색 벤틀리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뒤따라왔지만 은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버튼을 누르는 은하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누가 아픈 거야? 가족이야? 도윤의 질문에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재빨리 올라탔어요. 도윤도 따라 탔지만 은하는 구석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6층 소아 중환자실. 문이 열리자마자 은하는 뛰어나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복례가 서 있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은하야, 할인이가 심장이 너무 약해졌대. 에크모를 달았어. 은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에크모, 체외 막산소 공급 장치.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할인이의 모습에 은하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복례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 씨? 어떻게 여기에?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은하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태워다 드렸어요. 복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은하를 보다가 도윤을 보다가 그리고 중환자실 안의 할인이를 바라봤어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죠. 엄마, 이 사람은 이제 가야 해요. 볼일 끝났으니까. 은하가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중환자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아이가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 아이가 은하 내 딸이야? 도윤의 물음에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복례가 은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하야. 네, 제 딸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제 딸이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할인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느낀 듯한 표정이었죠. 몇 살이야? 왜 그게 궁금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은하가 날카롭게 대답했지만 도윤은 계속 물었습니다. 6살. 맞지? 이혼한 지 6년. 그리고 저 아이가 6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렸어요. 복례가 한숨을 쉬며 중간에 섰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지금은 할인이가 중요해요. 그때 김 원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은하에게 다가왔어요. 은하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은하가 김 원장을 따라가려 하자 도윤도 따라왔습니다. 은하가 막으려 했지만 김 원장이 먼저 물었어요. 혹시 할인이 아버지신가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원장은 도윤과 할인이의 닮은 얼굴을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 할인이의 얼굴과 도윤의 얼굴이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은하가 급하게 대답했지만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인이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심장 이식이 필요한데 기증자가 없다는 거죠. 알아요, 원장님.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원장이 도윤을 한번 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가족 중에 기증 의사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물론 생체 심장 이식은 불가능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김 원장이 자리를 떠난 후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하야, 저 아이가 내 딸 맞지? 왜 말 안 했어? 당신 딸 아니에요. 당신은 그때 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뭔데 이제 와서 아빠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 애는 당신 없이도 잘 자랐어요. 잘 자랐다고?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내가 두 사람을 말렸어요. 그만해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할인이가 들을 수도 있어요. 은하는 유리창을 통해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기계의 도움으로 겨우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도윤이 아빠라는 걸. 그러면 할인이를 살릴 방법이 생길까요? 은하야, 제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할게.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돈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돈으로 심장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6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쳐다봤지만 은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럼 뭘 원해?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도윤의 간절한 물음에 은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할인이는 아빠 없이도 잘 살 거예요. 아니, 살아야 해요. 꼭 살 거예요. 은하는 돌아서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복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은하가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고. 정말 제 딸이 맞나요? 도윤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복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할인이는 당신 딸이에요. 은하가 임신한 채로 이혼했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너무 끔찍한 말을 했대요. 아이를 지우라고, 돈을 주겠다고.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그래서 은하가 숨긴 거예요. 당신 집안에서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들이니까. 복내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묻었습니다. 자신이 놓친 6년의 시간, 딸의 성장,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아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오만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도에 홀로 남은 도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작은 몸에 연결된 수많은 기계들, 에크모가 대신하고 있는 심장 박동. 그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딸이 저기 누워 있다는 사실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할인이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심지어 잠든 모습의 표정까지 닮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아니, 알 기회조차 없었던 거였죠. 중환자실 안에서 은하가 할인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하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할인이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죠. 도윤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윤정자였어요. 60대 중반의 윤정자는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도윤아, 여기서 뭐하니? 비서가 내가 병원에 있다고 해서. 윤정자의 말이 멈췄습니다. 중환자실 안에 할인이를 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은하의 모습도. 윤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설마 내 어머니, 제 딸이에요. 어머니 손녀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정자가 비틀거렸어요. 도윤이 어머니를 잡았지만 윤정자는 계속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은하가 임신을 어머니가 아셨잖아요. 은하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면서요. 돈을 주겠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저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 딸이 아빠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윤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 할인이를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은하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윤정자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은하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려 했지만 윤정자가 은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할인이가 살아날 수 있어요? 6년의 시간이 돌아와요? 은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정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제발 용서해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할게. 할인이를 위해서라면.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심장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은하가 윤정자를 지나쳐 갔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윤정자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저 아이를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개입할수록 일이 꼬였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도윤은 김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원장님, 저는 윤도윤입니다. 할인이 아버지예요.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죠. 앉으세요. 할인이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원장은 차트를 펼쳤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와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할인이는 확장성 심근증 말기입니다. 심장이 제 기능의 20%도 못하고 있어요. 에크모로 버티고 있지만 일주일이 한계입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아심장 기증자는 극히 드물어요. 대기자는 많은데.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기증자가 될 수는 없나요? 제 심장을. 김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체 심장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뇌사자만 가능해요. 하지만 가족들의 검사는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다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저부터 검사받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도윤이 원장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는 은하가 서 있었습니다. 울어서 부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나서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 도윤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은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할인이는 당신을 모르고 자랐어요. 지금 와서 혼란만 주지 마세요. 그래도 알 권리는 있지 않을까? 아빠가 있다는 걸. 은하가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이가 깨어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그저 살아만 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할인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기계의 도움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죠. 은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윤의 물음에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하지만 할인이의 부모로서는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은하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부부로서는 아니지만 부모로서 다시 만나는 것. 할인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고. 늦었지만 할인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병원 옥상 정원. 새벽 4시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복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간절한 빛이 담겨 있었죠. 은하가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헤맨 끝이었어요. 복례는 딸이 오는 걸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요? 추운데. 할인이 할아버지 생각하고 있었어. 살아있었으면 손녀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복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은하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러다 복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엄마가 숨긴 게 하나 있어. 은하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복례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도윤이 어머니, 윤정자 씨 말이야. 그 사람이 6년 전에 나를 찾아왔었어.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례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임신한 걸 알고 있더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봉투를 내밀면서 그랬어. 조용히 처리하라고. 은하 앞길 막지 말라고. 엄마가 그걸 받았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안 받았지. 그 돈 봉투를 그 여자 얼굴에 던져버렸어. 내 딸과 손주를 돈으로 사려고 하냐고 소리쳤지. 복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의 분노가 다시 떠오르는 듯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어차피 은하는 우리 집안 사람이 될 그릇이 아니라고. 미혼모가 되면 평생 손가락질 받을 거라고. 차라리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은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까지 했다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은하는 혼자서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거라고. 당신 아들 같은 쓰레기는 필요 없다고. 복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미안해, 은하야. 그때 내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날 지켜준 거잖아요. 은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새벽부터 병원을 서성이다가 옥상까지 올라온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도윤이 돌아서려 하자 복례가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만요. 도윤이 멈춰섰습니다. 복례가 일어서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당신 어머니가 6년 전에 한 일 알고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어머니에게 모든 걸 들었던 터였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이혼 서류나 들이밀고. 복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일밖에 몰랐어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죠. 은하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회사가 더 중요했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아니요.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인이 알아요? 자기한테 아빠가 있다는 걸. 하지만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아주 먼 곳에 있다고. 어떻게 설명했어요? 은하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할인이를 사랑하지만 올 수 없는 곳에 있다고. 미워하지 말라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하가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아이에게는 아빠를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니. 복례 어머님, 제가 이제라도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복례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있었어요. 그건 은하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만 말해줄게요. 할인이한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복례가 은하의 손을 잡고 옥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아 새벽 하늘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원장이었어요. 윤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장기기증 대기자 명단에서 할인이 순위가 올라갔어요. 23번이 됐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의 다음 말에 다시 절망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할인이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서. 전화를 끄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잔인했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죠. 병실로 내려온 도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할인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작은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할인아, 아빠야. 아직은 내가 날 모르지만 꼭 살아줘. 아빠가 지켜줄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이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비록 여전히 에크모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눈을 뜨고 주변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죠. 은하는 매일 병실을 지키며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 말라요. 할인이의 작은 목소리에 은하는 급히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빨대로 조금씩 마시는 할인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살아있다는 것, 말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죠. 병실 밖에서 도윤이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9시까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은하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맨날 밖에 있어요. 할인이가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회사 사람이야. 할인이가 아파서 걱정된대. 그런데 왜 들어오지 않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미정이 들어왔어요. 할인아, 오늘 기분 어때? 아저씨가 선물 가져왔는데 받을래? 미정이 도윤이 사온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어요. 할인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우와, 예뻐요. 감사합니다. 할인이가 유리창 너머 도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도윤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답했죠. 그 모습을 보는 은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 원장이 은하를 불렀습니다. 진료실에는 도윤도 있었어요. 은하 선생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 원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하의 손이 떨렸어요. 나쁜 소식부터 말씀해 주세요. 할인이 심장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사흘, 길어야 닷새예요. 은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이 은하를 잡아 의자에 앉혔어요. 좋은 소식은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7살 아이예요.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합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할인이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김 원장이 대답했어요. 내일 오전에 수술 예정입니다. 하지만 뭐요? 할인이가 수술을 견딜 체력이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공률이 50%도 안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0%? 반반의 확률.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의 갈림길이었죠. 해주세요. 이대로 두면 어차피. 은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은하의 어깨를 잡았어요. 할인이는 강한 아이야. 분명 이겨낼 거야. 병실로 돌아온 은하는 할인이 곁에 앉았습니다. 내일 수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인아, 내일 의사 선생님이 할인이 아픈 거 낫게 해주신대. 진짜요? 그럼 집에 갈 수 있어요? 응, 수술하고 나면 집에 갈 수 있어.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은하는 차마 위험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도 같이 있어 줄 거예요? 할인이가 문 밖에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은하가 망설이자 할인이가 말했어요. 아저씨가 좋아요. 왠지 따뜻해 보여요. 아빠 같아요. 그 말에 은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할인아, 아저씨 들어와도 될까? 은하가 물었습니다.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하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침대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안녕, 할인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인형 감사해요. 할인이가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인아, 아저씨가 내일 수술할 때 같이 있어줄게. 무서워하지 마. 정말요? 약속해요? 할인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 순간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아빠 아니에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하와 도윤이 놀란 눈으로 할인이를 바라봤어요. 할인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는 멀리 있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자꾸 나를 보러 오니 그리고 거울 보니까 아저씨랑 내가 닮았어요. 도윤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할인아. 이 아저씨가 내 아빠야. 수술 당일 새벽 5시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할인이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놓지 못했죠. 오전 8시로 예정된 수술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할인이가 눈을 뜨며 속삭였습니다. 은하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있잖아.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 우리 모두 할인이 곁에 있을 거야. 아빠가 정말 날 사랑해요? 할인이의 물음에 은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래, 아빠는 할인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늦게 왔지만 진짜야. 병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복도에서 기다렸던 모양이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죠. 할인아, 아빠야. 도윤이 할인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이가 작은 손을 뻗어 도윤의 뺨을 만졌어요. 아빠, 까끌까끌해요. 미안, 아빠가 수염을 못 깎았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냄새가 좋아요. 따뜻해요. 그때 수술실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이를 이동 침대로 옮길 시간이었어요.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은하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할인이는 강한 아이니까. 할인이가 이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작은 몸이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은하와 도윤은 할인이 양옆을 지켰습니다. 수술실 앞.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곳이었죠. 할인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에 은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이 은하를 잡아 일으켰어요. 할인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대기실에는 복례와 윤정자도 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흘렀죠. 1시간, 2시간, 3시간. 은하야, 커피라도 마실래? 복례가 물었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6년 전에도 지금도.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할인이만 생각해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어줘.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걸 놓쳤어. 너와 할인이를. 도윤의 고백에 은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6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할인이가 아빠 없이 자란 시간도, 내가 혼자 견뎌낸 시간도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요? 할인이가 살아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요. 윤정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 욕심 때문에 너와 할인이가 고생했어. 어머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해. 내가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윤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체면을 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원장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잘 견뎌냈어요. 은하가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은하를 안았어요. 복례와 윤정자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할인이가 살았다는 거죠?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새 심장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복 과정이 중요하지만 일단 고비는 넘겼어요. 도윤이 은하를 꼭 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은하야. 할인이를 지켜줘서, 혼자서 잘 키워줘서. 은하는 도윤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6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경계심이 남아 있었죠. 수술 후 3일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할인이는 순조롭게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하는 딸의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도 매일 병실을 지키며 할인이와 시간을 보냈죠. 아빠, 나 이제 안 아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할인이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 할인이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은하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할인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은하가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정이 뛰어들어왔고 곧이어 김 원장도 왔습니다. 청진기로 할인이의 가슴 소리를 들은 김 원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급성 거부 반응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처치해야 해요.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부 반응. 이식 수술에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었죠. 의료진이 할인이를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수술은 성공했다고 하셨잖아요. 은하가 김 원장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김 원장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식 후 거부 반응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지만 할인이 몸이 새 심장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인이가.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은하의 어깨를 잡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예요. 이 시간을 넘기면 김 원장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은하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어요. 할인이는 또다시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윤정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뭐라고?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라고? 도윤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자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내가 회사를 비운 사이에 경쟁사가 우리 주식을 대량 매입했대. 이대로면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할인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윤정자가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나도 할인이가 걱정돼. 하지만 회사도 지켜야지. 내가 평생 일궈온 거잖아.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딸이 죽어가는데 회사 타령이에요? 어머니도 정말 6년 전이랑 하나도 안 변했네요. 도윤의 말에 윤정자가 움찔했습니다. 6년 전 며느리와 손녀를 버렸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복례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은하가 아무것도 안 먹어서 죽 좀 끓여왔어요. 복례가 윤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두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윤 여사님,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돈도 회사도 다 소용없어요. 가족이 없으면. 윤정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례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중환자실 안에서 할인이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유리창 밖에서 딸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할인이를 살려주세요. 뭐든 할게요. 내 생명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도윤이 은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할인이를 바라봤어요. 그때 할인이의 심전도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은하가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이 은하를 안았지만 은하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할인아, 엄마가 여기 있어. 김 원장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심실세동이 왔습니다. 전기 충격으로 안정시켰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무슨 소리예요? 준비라니. 우리 딸이 살아날 거예요. 꼭 살아날 거라고요.
은하가 김 원장의 가운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은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살걸. 은하의 말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일까요?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할인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새벽 3시 중환자실. 할인이의 심장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크모가 간신히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지만 김 원장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은하는 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뭐든 할게요. 제발. 은하의 간절한 호소에 김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도윤이 김 원장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연했어요. 원장님, 제가 공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도윤 씨, 그게 무슨... 제 심장을 할인이에게 줄 수 있냐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김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생체 심장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심장은 오직 뇌사자만 기증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뇌사 상태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김 원장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자살이나 다름없어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6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제 딸이.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해야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병실로 돌아온 도윤은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기계의 도움으로 겨우 오르내리고 있었죠. 은하가 지친 얼굴로 도윤을 봤어요. 도윤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당신이 여기 있어도. 은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도윤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할인이는 꼭 살 거야. 내가 약속할게. 무슨 소리예요? 기증자도 없는데. 도윤이 할인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윤정자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회사는 어떻게 할 거니? 이대로면. 엄마, 회사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할인이만 살릴 수 있다면. 윤정자가 아들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생각하는 거니? 설마. 엄마, 저 애는 제 딸이에요. 제가 지켜야 할 아이라고요. 도윤이 어머니를 지나쳐 병원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키를 꺼내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할인이를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쯤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하였어요. 도윤 씨, 어디 가세요? 할인이가 깨어났어요. 아빠를 찾아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아빠라고 불러주는데, 이제야 찾아주는데, 금방 갈게. 할인이한테 아빠가 꼭 지켜준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은 도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빗길은 미끄러웠고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만 들렸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아니 운명을 향해 가는 길이었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엑셀을 밟았어요. 그때 옆에서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눈부시게 빛났고 쾅! 충돌음과 함께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빗소리만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려왔어요. 도윤의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는 할인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약속 지킬게.
응급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4시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어요.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의식은 없었죠.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도윤, 테크노바 코퍼레이션 대표님이잖아요. 소식을 들은 은하가 응급실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도윤의 처참한 모습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응급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빗길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했대요.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지금 수술 준비 중인데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뜻이었죠. 윤정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시어머니의 절규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례도 달려와 윤정자를 부축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도윤을 보며 은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할인이 곁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고를? 은하 선생님, 할인이가 위급해요. 미정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은하는 다시 중환자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할인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할인이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6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집도이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뇌사 상태입니다. 자발적 호흡도 없고 뇌간 반사도 사라졌어요. 윤정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은하도 벽에 기대어 섰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윤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그때 김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윤정자와 은하를 바라봤어요.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 씨가 병원 오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뭐라고요? 은하가 놀란 눈으로 김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심지어 본인의 심장이라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윤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설마 일부러.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목격자들 말로는 빨간 신호인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은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윤이 할인이를 위해 목숨을 던진 건가요? 지금 할인이 상태로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도윤 씨의 심장은 할인이와 완벽하게 맞습니다. 김 원장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딸에게 가는 것. 운명의 잔인한 장난 같았어요. 어머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윤 씨는 이미 뇌사 상태고 할인이는 시간이 없어요. 윤정자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심장이 손녀에게 간다는 것. 너무나 잔혹한 선택이었죠. 은하야. 윤정자가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두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이게 도윤이가 원한 거겠지? 할인이를 살리는 게.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중환자실에서 할인이가 또다시 위급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해주세요. 수술 해주세요. 윤정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기기증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너를 보내야 해. 하지만 내 심장은 할인이 안에서 계속 뛸 거야. 수술실 앞 새벽 6시 두 개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윤의 심장을 적출하고 다른 쪽에서는 할인이의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있었어요. 생과 사의 교차점에서 아버지와 딸이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순간이었죠. 은하는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도윤에게는 미안함을, 할인이에게는 살아달라는 간절함을 담아서 은하야 일어나. 무릎 아파. 복례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맞는 걸까요? 도윤 씨가 죽고 할인이가 사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야. 아빠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을 한 거지. 복례의 말에 은하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6년 동안 미워했던 남자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원망스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윤정자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였어요. 어머님, 은하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자가 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은하야, 이제 후회하지 마. 도윤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할인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게 그 애가 바란 전부일 거야. 두 어머니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6년의 앙금이 이 순간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8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김 원장이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할인이가 새 심장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은하가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할인이는 살았지만 도윤은 떠났으니까요. 도윤 씨는 오전 5시 30분 영면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심장은 강하게 뛰었어요. 딸을 살리겠다는 의지였을 겁니다. 윤정자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이미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할인이를 보러 갔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는 안정적인 심장 박동이 표시되고 있었죠. 저 심장이 도윤 씨 심장이에요? 은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할인이 심장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죠. 그때 할인이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는 할인이.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가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그래, 엄마야. 우리 할인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하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은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내 가슴 속에 있다고, 심장이 되어 함께 있다고. 아빠는 할인이랑 같이 있어. 아주 가까이에. 은하의 대답에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영안실로 내려간 은하는 도윤의 마지막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6년 동안 당신을 미워했는데 이렇게 보내게 되다니. 은하가 도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할인이가 그린 그림이 쥐어져 있었어요. 가족 그림. 엄마, 아빠, 그리고 할인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 그림처럼 우리가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할인이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약속할게요. 장례식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테크노바 코퍼레이션의 대표 장례식이었지만 도윤의 유언에 따라 조용히 치러졌어요.
대신 모든 조의금은 장기기증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죠. 아빠가 하늘 날아갔어요? 휠체어에 앉은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은하가 딸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빠는 할인이 가슴속에 있어. 영원히 함께 뛸 거야. 할인이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봤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느껴졌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아빠예요? 그래, 아빠가 할인이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6개월 후 병원 로비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생명을 잇는 약속 장기기증 캠페인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스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은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슬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장기기증으로 딸을 살린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장기기증으로 보낸 아내이기도 합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호했죠. 6년 전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를 증오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선택은 제 모든 증오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할인이가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할인이는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었어요. 가슴에 손을 대고 아빠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죠. 엄마, 나도 말하고 싶어요. 할인이가 갑자기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은하가 당황했지만 할인이는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 심장으로 살아가는 할인이에요. 아빠가 제 안에 있어요. 매일 느껴져요. 그래서 전혀 외롭지 않아요. 청중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앞줄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그 옆에는 윤정자가 서 있었어요. 두 할머니는 이제 매주 만나 할인이를 함께 돌보고 있었죠. 야, 사돈, 우리 손녀 말 잘하지? 복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자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대견해요. 도윤이가 봤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캠페인이 끝나고 가족들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할인이와 시간을 보냈던 그곳이었죠. 벤치에는 작은 동판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생명을 나눈 아버지, 김도윤을 기리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잘 뛰고 있어요? 할인이가 가슴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도윤이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은하는 딸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증오보다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영원하다는 것을. 도윤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할인이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뛸 것이라는 것을. 할인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들이 저녁 준비하고 계실 거야. 네, 오늘은 김치찌개 해주신대요. 할인이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정자가 복례에게 말했어요. 사돈님,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뭐려?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하죠. 도윤이가 하늘에서 보면서 안심할 거예요. 4명의 가족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어요. 긴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도윤도 함께 있는 것처럼. 은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죠. 미움이 용서로, 이별이 새로운 시작으로 변한 곳이었습니다. 도윤 씨, 보고 있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준 선물로,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할인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 순간 은하는 확신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도윤의 심장은 할인이 안에서, 그들의 사랑은 가족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잘못을 깨닫고 용서로 마무리한 한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세상에는 늦은 사랑도 늦은 용서도 있지만 진심만큼은 언제나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미운 사람, 미안한 사람 하나쯤은 있죠. 그 마음을 풀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어쩌면 더 아픈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꼭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따뜻하게 만듭니다.